내란이 없잖아요. 내란이 없는데 내란 선전제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내란 자체가 없는데 민주당이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6개 유튜브에 이런 내란 선전제를 걸었는데 내란 자체가 없는데 내란 선전을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내란을 어떻게 일으키냐고요. 찬탈할 수 있는 권력이 없는데 미국 대통령 권력을 여러분 윤 대통령이 찬탈할 겁니까? 뭔 내란입니까? 내란 자체가 없잖아요. 내란제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내란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탄핵이 여러분들 소추가 여러분들 성립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공유가 안 돼 있으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인권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그보다 더한 이런 비상계엄이 요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선거마다 민주당이 주역이 되시는데 선거를 다 도둑질하는데 그보다 더 여러분들 국가가 침략을 당한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사건이 어디 있냐 위급한 상황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부정선거를 뭡니까 민주당이 주도하고 선관위가 협력을 해가 이런데 선거마다 도둑질을 하는데 그보다 더한 여러분들 비상사태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말들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계엄을 여러분들 계엄을 선포한 걸 가지고 그 헌법재판관들이 뭘 알겠습니까? 쪼에 그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여러분들 설명하는 대통령을 보는 것도 안쓰러운 거죠. 그게 조선민족의 이름 수준인 겁니다. 나는 이번에 완전 조선민족의 수준을 그대로 보는 거야. 아니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수단이 계엄권인데 국회 해산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선거만큼 여러분들 그렇게 국가에 여러분들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자가 여러분들 탐탁지 않았지만 인권위원회에서 포함시킨 걸 잘 정리해놨네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는데 이번에는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예를 들었지만 실패했지만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여러분들 고심해서 과거에 여러분 삼성자동차 진출을 했겠습니까? 꼭 같은 거지 않습니까? 경영 판단의 원칙. 경영 판단의 원칙이 여러분들 사법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김용은,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인권위원회 위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제출했다. 아니 대통령이 여러분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국가적 재난이라 생각했으면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걸 내란으로 모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없는 내란을 가지고 내란 선전제를 뭡니까 사람들이 협박하니까 그건 또 얼마나 여러분들 한심한 겁니까? 부정선거만큼 여러분들 계엄 사유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부정선거 한 번 하는 거 아니고 선거마다 도둑질 하는데 도둑질한 것을 밝히려고 하니까 전부 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하고 여러분들 서버에 접근도 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가 잘못된 거냐 이야기죠. 제출인들은 해당 안건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 사법형 탄핵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 요기 구부 조건이나 선포의 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판사들이 대통령의 여러분들 고유권인 계엄 선포권을 어떻게 판단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 큰일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10년 동안 1년에 수백억 정도 여러분들 정당 보조금을 받는 선거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주역이 돼 가지고 공적기관인 선관위 협력을 얻어 가지고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허수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선거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선거마다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선거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민주당 후보 선거마다 12개 시도지사 민주당 후보 선거마다 기초의원 민주당 후보 선거마다 광역의원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주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한 게 아니고 전수 분석을 통해 지금 밝혀진 것이 6개 2017년 대선 2020년 총선 2022년 상부 대통령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굵직굵직한 선거는 물론이요 그 중간중간에 이름 실시된 보궐선거도 전부 다 도둑질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밝혀냈지 않습니까? 한 자리 숫자까지. 선관위가 몇 표씩 대해주는까지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지. 제가 여러분들 쿡 찍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한테 호남인들이 계시면은 호남 사람들이 정성을 들여서 수십 년간 키운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는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통해서 전국 정당이 돼 가지고 대한민국을 잘하면 남조선 자치구로 전락시키고 잘못하면 여러분들 한족 유입을 통해서 나라가 없어지는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이렇게 실시해 왔다는 거죠. 호남인들 고생 많았습니다. 대한민국 망하게 하는데 내 이야기하면은 호남분들 가운데 깨어있는 분들은 되게 언짢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게 실상인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을 여러분들 선거를 바로 실는 대통령을 감방에 쳐넣고 그냥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여러분들 전체 좌익들이 다 걸기하다시피 한 거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런 민족은 없을 겁니다. 부정선거를 이렇게 세게 하는 민족도 없고 나는 이제 북조선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10년 가까이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도 없고 대통령이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부정선거를 규명하게 되는 그 대통령을 잡아 이런 감방에 쳐넣어 가지고 부정선거 여러분들 조작국이 되도록 굳게 결심한 나라도 없을 겁니다. 이 보시면은 뭐 기자가 딴 이야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당연한 논리고 당장 복귀하셔야 됩니다. 헌재도 좀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딴 거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 표가 거짓 표면은 벌써 고소 고발이 수백 번 들어와야 될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이렇게 조작을 했잖아요. 이 얼마나 엄청난 발견입니까? 이 제야 전문가 이름 제야 이렇게 해서 의석수를 전부 다 도둑질한 거지 않습니까? 지역구 147석을 90석으로 줄이고 총 의석수 168석을 108석을 줄이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여러분들 의석수를 몇 개 도둑질했냐? 지역구 57개 비례대표 3개 전체 여러분들 60개 도둑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찍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왜? 표를 도둑질했으니까. 표를 도둑질한 게 다 밝혀졌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 이 보기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표를 어떻게 이름 조작했니까 다 나오잖아요. 표를 만드는 생성 함수까지 다 찾아냈지 않습니까? N장당 한 표의 가짜 투표지를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조성한 다음에 전부 다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조작해 온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야기가 뭐가 필요하냐 이야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한 테이블 하나 보시지만 이 작업이 여러분 6개의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야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